자, 오늘부터 해서 정묘월, 우리가 축월이나 인월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이제 정묘월부터 일간별 운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하죠. 온난화 때문에 겨울 같지도 않고, 날이 따뜻해서 또 개화 시기도 빠르고, 뭐 그렇네요. 지금 산에 가보니까 꽃망울도 많이 터뜨렸더라고요. 자, 정묘월은, 가불목 일간부터 할 건데요. 자,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해서 4월 5일까지, 청명까지 4월 4일까지 청명까지가 정묘월입니다. 따뜻한 봄바람 느낄 수 있고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이 묘월이거든요. 그래서 목화를 용신으로 쓰느냐 금수를 용신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제 그 월운이라는 것들은 이런 원극에 다 따지지 않고 일주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일간만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일간들의 성량, 상황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갑을목을 같이 보면 되는데, 일단 갑목 같은 경우는 정묘월에 상관이고 겁재가 들어왔잖아요. 을목은 식신이고 비견이 들어왔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자, 갑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묘목을 본 거잖아요. 묘목을 봤으니까, 양인이 되는 거죠. 묘목은 갑목의, 겁재라서. 내가 겁재가 들어왔다는 것들은 뭘 의미되는가 하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나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월운이니까.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한 겁니다. 양인의 묘목이라는 게 뭘 들고 왔어요? 정화는 상관을 들고 왔잖아, 이거에. 들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가 앞서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간목이 이 정화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이. 그러니까 내 기를 뺏긴다. 자, 간목은 정묘월에 내 기를 뺏기는 달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 틀려지긴 합니다. 녹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신을 쓸 때, 금수를 쓸 때 틀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묘목을 깔고 있으니까 추진력은 분명히 있죠. 추진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좀 거만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귀를 닫고 내 고집만 부릴 수 있게 된다. 감목의 특성상 상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정묘월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걸 판단을 내가 못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부터 먼저 나가다 보니까 뒤끝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 이 지지의 뿌리가 방합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갑진년이 돼버리면, 그죠? 인묘진으로 가버리니까 방합으로 되잖아. 그럼 좋다 안 좋다의 개념보다는 이 방합이라는 것들은 어떤 그 같은 환경의 부류, 단체, 내가 속한 인연, 이런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끼리 뭉친다.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과정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목일강한테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정묘월에는 좋지는 않고, 그 환경에서 나한테 온 압박감도 분명히 클 것이다.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 만약에, 하지만 이 관성이나 재성, 그러니까 토나 금이 많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재살이 많은 경우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간목한테는. 정묘월에. 그 과정도 좋아질 수 있고, 그 노력의 대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찌 이제 재관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됐던 사주는 정묘월에 괜찮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냉정히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 내가 휘둘리지 말고, 또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운이야 나쁘지 않죠. 이 도화와 육해의 만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의 도화가 강하니까
미혼들한테는 연애운이 강하죠. 그래서 연애하기는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유행이나 아니면 주생이나 이런 데 빠져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간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을목도 간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일단 을목은 식신하고 비견이잖아요. 간목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물론 을목일간은 유연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생각이 좀 틀리죠. 받아들이는 방식이. 유연하고 강한 일간이 을목이다. 을목이 묘목을 봤다는 것들은 싹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목의 기운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기가 묘월인데, 이때는 이제 꽃을 피는 거죠, 을목은. 자, 을목은 이제 목생화로 가니까 이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어찌됐든 간에 정묘월에는 어떤 결과나 성과를 보십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을목을 가는 데는 정묘월에는 내 실리나 실속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권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실리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정묘월에는. 물론 해자축 이렇게 지나오면서 스무음결로 돼버렸으니까 많은 변수 변화 속에서 지나왔겠지만은 만약에 그 해자축에 작년부터 말부터 해서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꾸준히 준비해왔던 일이 있다든지 대비해왔던 일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때는 과감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묘월에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 해자축월에 너무 힘들어서 아무 준비가 없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묘월이 딱 되니 이제 운에서 움직여라. 을목 이제 움직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지. 을목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같이 행동하고 발현하는 거는 똑같은데 준비된 을목이냐 준비 안 되는 을목이냐 틀린 겁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다니까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올해 운이 안 좋다고 이제 호자 빨리 이제 서두르게 되고 운이 안 좋다고 치부해 버리고 하니까 중도 포기가 돼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을목일간들은 정묘월에는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정묘월에는 시작의 의미가 강하다.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일간들은 내가 준비를 해왔든지 해왔지 않았든지 정묘월에는 써먹어라. 활동을 해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식신생제도 돼버리니까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고, 묘목을 보면 록방도화라고 하죠. 도화라서 꽃이 무르익을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PR, 홍보를 해야 되는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알리고 시작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을목은 나서야 될 때다. 정묘월에. 그것이 어떤 일들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머릿속의 생각을 현실로 옮기고, 그 과정을 중요시 하면서 이제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묘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상생의 원리로 나한테 다시 복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을목은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탄력을 받는 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목 기운이 들어오니까 추진력을 얻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서두르고 앞서 나가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판단을 하고 또 한 번 더 돌아보고 진행해도 늦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해지지 말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병정화. 병정화는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비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비견이든 겁재든 겁재는 안 좋고 비견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비겁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비겁이라는 것도 천간으로 떠 있잖아요, 지금. 비견급체든. 어느 상대든 간에. 이거 인성이나 비겁이 떠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그 성과는 보여요. 해야 될 것이나 어떤 성과나 목적 달성은 보이는데, 인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융통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가불목과 마찬가지로 내 동료들과의 마찰,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너무 심각해지니까. 일단 천간의 비겁이라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줄 것인가인데, 이 도움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뺏길 것인가를 봐야 되죠. 이 쟁제 역할을. 그러니까 이 쟁제의 기운으로 내 성과나 결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뺏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뭐가 되냐? 이 인성이라는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지에서. 그러면,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뭐, 문서나 계약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은 우선 이 묘목이라는 것은 병종화의 근은 분명히 되죠. 뿌리는 되는데, 쓴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 내 이 문서를 취할 때까지 그 과정은 험난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인성이 너무 과해지잖아요. 인비가 너무 과해지잖아. 갑진열의 정유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화 기운이 너무 퇴거할 때거든요. 그래서 화일관들은 이 기가 너무 과해서 오히려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과해지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답답해지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빨리 서두르고 결정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득실 따지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짧게 명료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인비가 강해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재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인비가 강해질 때는 재관이 문제가 돼요. 많은 비겁은 뭘 극하죠? 재성을 극하죠. 그러면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뺏기게 되는 거죠. 재물이 들어오면 다시 또 나갈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동업이나 뭐 금전거래 이런 것들은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럴 때 돈이 나가야 된다면은 뭐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자동차 같은 거 수리할 일이 있으면 이럴 때 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인성 또한 가해지잖아, 인성. 그럼 인성이 가해지면 관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성은.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직장의 문제, 남자 문제, 뭐, 직장의 업무량, 불안함, 어려움, 취업,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병종알과는 이 문서가 오고 갈 일, 계약할 일이 있다면은, 꼼꼼히 살펴보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항상 입을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정무위원은. 말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지가 강해지면은 어찌됐든 강한 기운을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무리한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재물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위치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말로 의해서. 식신 상관만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인성 비겁이 강해질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종알과는 어찌됐든 정묘월에는 뭘 조심해야 돼요? 과한 경쟁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볼 것 같기도 하더라도, 내가 왠지 짓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럴 때는 좀 참아야 되고 또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화의 기운을 빼주는 것이 좋으니까 흙길 같은데 산길 같은데 많이 좀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묘월을 오히려 좋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종화는
기본적으로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분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컨트롤 해야 된다. 스스로 감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갑을 병정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일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